시요서평 멤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호 밖에서 배우는 하버드 교양 강좌 두 번째 책인 그때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지금 알게 된다면 두 번째 책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자기 운명의 설계사가 된다는 것 베토벤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모두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려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고 오로지 신념을 굳게 지킵니다. 그들의 신념이란 바로 자기 운명의 설계사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베토벤을 들고 있습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은 위대한 독일의 작곡가이자 빈의 고전파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1770년 12월 16일에 태어난 그의 고향은 프랑스에서 멀지 않은 라인 강가에 위치한 작은 도시 본이다. 그의 할아버지는 본의 궁정악단에서 악장을 맡고 있었고 아버지는 궁정의 테너 가수였다. 어렸을 때 베토벤이 음악적 재능을 드러내자 아버지는 그를 모차르트 같은 신동으로 기르기 위해 그에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게 했다. 8살 때 그는 이미 음악회에서 공연을 하고 작곡도 해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 베토벤이 받은 교육은 결코 체계적이지 못했다. 12살 때 그는 이미 자유자재로 연주했고 오르간 연주자였던 네페의 조수를 담당했다. 네페로부터 베토벤은 정식적인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 네페는 다방면에서 천재적인 음악가였고 그는 베토벤의 예술적 시야를 넓혀줬다. 베토벤은 독일 고전 예술의 우수한 법례에 대해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인생의 숭고한 목적을 견고히 세웠다. 베토벤의 체계적인 학습과 풍부한 교양은 실제로 네페의 세심한 지도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66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1796년부터 베토벤의 청력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1801년이 되어 자신의 귀가 나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는 비로소 이를 친구에게 알렸다. 그러나 그는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주재하기로 했다. 막대한 정신적 위기를 마주하고도 그는 교향곡 영웅을 창작하기 시작했다. 이 곡은 베토벤의 정신적인 전환기를 상징하는 동시에 창작 활동의 영웅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1818년부터 1827년에 이르는 베토벤 인생의 최후 10년간 그는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었으며 건강 상태도 악화됐다. 생활이 곤란하고 정신적인 절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강인한 의지로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작곡했다. 이는 그의 찬란하고 서사적인 평생의 업적이었으며 동시에 인류의 아름다운 희망을 드러내는 곡이 됐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악가가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베토벤에게 절망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이를 극복하고 창조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베토벤의 삶과 시련에 대해서 2015년에 제가 KBS 1라디오 라디오 시사고전에서 한 방송의 내용을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12월 17일이 베토벤의 생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7일은 음악의 성인인 악성 베토벤이 탄생한 날입니다. 1770년 12월 17일 독일의 본에서 가난한 음악가의 아들로 태어난 베토벤의 시련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실력 없는 궁정 악장이었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어머니는 병약하여 일찍 돌아가셨으니 장남 베토벤의 어린 시절은 눈물겨운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또 자식을 모차르트보다 유명한 음악가로 키우고 싶었던 아버지의 음악 교육은 가혹했지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혹했던 것은 1796년과 1800년 사이 베토벤이 차츰 청력을 잃어간 것입니다. 음악가가 듣지를 못한다니요.
그러니 청력을 잃은 직후인 1808년 작곡하고 초연한 운명교향곡과 전원교향곡, 그리고 기나긴 준비 과정을 거쳐 1824년에 작곡된 교향곡 제9번 합창교향곡은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위대한 영혼이 만들어낸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이를 보며 생어 우환, 사어 안락이 떠오릅니다. 날생 어조사어, 근심우, 근심환, 근심과 걱정 속에서는 살고, 죽을 사 어조사어, 편안할 안, 즐길락, 편안함과 즐거움 속에서는 죽는다. 이 말은 맹자 고자 하편에 나옵니다. 원문을 한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시련을 겪으시는 분들은 같이 하시지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당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연우 지생어 우환 이 사어 안락야라. 그런 뒤에야 우환 속에서는 살고 안락한 가운데는 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베토벤은 자신에게 닥쳤던 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며 악성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베토벤이 태어난 날, 근심과 걱정 속에서는 살고 편안함과 즐거움 속에서는 죽는다는 생어 우환 사어 안락을 생각하며 조금 힘든 지금의 현실이 미래를 위한 당금질이라 생각하며 희망으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고전에서 배우는 오늘의 지혜, 시우 서평의 발행인 서진영 박사였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서평북 70페이지로 넘어와 볼까요? 운명이란 이렇게 참으로 오묘하다. 그것은 사람에게 성공을 선사하기에 앞서 시련을 주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만이 비로소 성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시련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실패자들은 절망과 불평 속에 남은 인생을 보낸다. 반면 시련을 헤치고 나아가 용감하게 도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련을 극복하고 운명의 신이 선사하는 가장 귀한 상을 받는다. 셰익스피어는 만약 우리가 자신을 진흙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비하한다면 절대 찬란한 빛을 향해 나갈 수 없다.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비하한다면 절대 찬란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 하버드 철학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삶은 어떠한 실패자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용감한 자는 앞으로 나아가고 나약한 자는 뒤로 물러난다. 71페이지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운명의 설계자다. 당신이 소유하고 싶은 인생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노력을 지불해야 한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손에 달려있다고 굳게 믿어라. 마치도 베토벤이 그럴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아마 그때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지금 알게 된다면 이라는 이 책의 결론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시오 서평 멤버 여러분, 서평북과 함께 운명을 이겨나가는 개척정신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경영철학자 서진영이었습니다.